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왜 그렇게 확실하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되물림되는 것일까? 유독성 스트레스는 내가 목격한 그 어떤 유전병보다도 부모에게서 아이에게로 일관되게 전해지는 것 같았다. 양육자가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여러 가지 표정으로 아이를 자극하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지 않으면 유아의 호르몬과 신경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 장드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부제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요즘에 비전이어링이라는 코칭을 하고 있는데, 비전, 그리고 목표, 그리고 시간 관리, 독서법,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강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들을 옆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바로 이제 비전을 설정하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분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코칭을 하다 보면 과거의 트라우마라든지 어렸을 때 상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음, 뇌,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도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처음 사서 이제 읽고 있는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결심이 들게 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강의 안에 넣어야 하니까, 코칭 강의 안에 넣어야 하니까 읽고 있었는데, 이제 언젠가는 유튜브로 책을 소개해야지라고 했는데, 이 책이 그 첫 번째 책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왜 그렇게 확실하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되물림되는 것일까? 유독성 스트레스는 내가 목격한 그 어떤 유전병보다도 부모에게서 아이에게로 일관되게 전해지는 것 같았다. 라고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크게 이제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삶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건강,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동기, 그러니까 18세 이전에 반복적이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부분의 모든 병이 걸릴 확률이 몇 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18세 이전에 반복적이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가능성은 2배, 심장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2.2배,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3.9배, 뇌졸중을 겪을 가능성은 2.4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입원할 확률은 2배 높으며 기대 수명은 20년 짧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스트레스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스트레스 종류를 여기서는 여기서 미국 의사거든요. 미국 네딘 버크 해리스라는 소아과 의사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든 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미국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건데, 미국의 전국 과학회의에서 스트레스 반응의 세 가지를 분류를 했대요. 첫 번째가 긍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고, 두 번째가 견딜 만한 스트레스의 반응, 세 번째가 유독성 스트레스 반응.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경우가 우리들에게 정서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스트레스인데요. 유독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거는 아이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방임, 그리고 양육자의 약물 남용 또는 정신질환, 폭력,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고 빈번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이래요. 그런 스트레스래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 반응 체계가 계속 장기간 일어나게 되면 뇌 구조라든지 다른 기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발달 장애가 일어나고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 일어나고 인지 손상까지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건 어린 시절에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저도 사실 군대에 있을 때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걸 갔었어요. 이건 기독교에서 좀 가치 있게 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쓴뿌리, 그리고 누구나 사람들이 자신에게 트라우마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과거의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지 배우고 또 상담하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제가 그 세미나를 왜 갔었냐면요, 저는 군대에서 이제 장교로 복무하면서 많은 병사들을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병사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그 내면의 상처나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상담하면서 더 공부해야겠다, 뭔가 내가 알아야지 이 병사들을 진짜 제대로 상담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자신에게 감춰져 있던 그런 쓴뿌리나 그런 트라우마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2박 3일의 세미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지도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스까지도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정서적, 심리적으로 내가 트라우마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상처가 되었던 부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영향을 끼친다고 배웠는데,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몸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질병까지도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에이스 지수라는 것이 있었어요. 에이스 지수는 ACE라는 그 스펠링을 가지고 있고 철자를 가지고 있고, 이게 부정적 아동기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이렇게 해서 이 약자를 가지고 부정적 아동기 경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ACE 지수라는 것들을 이 의사가 판단을 했었대요. 첫 번째가 정서적 학대, 두 번째가 신체적 학대, 세 번째가 성적 학대, 네 번째가 신체적 방임, 다섯 번째가 정서적 방임, 여섯 번째 가정 내 약물 남용, 그리고 일곱 번째가 가정 내 정신질환, 여덟 번째 어머니가 폭력을 당함, 아홉 번째 부모님의 이혼 또는 별거, 열 번째 가정 내 범죄 행위. 이 10가지 지수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에이스 지수는 10점이고 가장 적은 점수는 0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통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치료하러 왔을 때 그런 점수들을 매겨놓으면 2점 이상부터 많은 경우에 실제로 신체적인 병으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DHD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ADHD는 정서 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의력 결핍 이런 산만한 아이한테 저 아이는 ADHD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ADHD는 겉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아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라든지 그 AC 지수에 포함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다면 이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ADHD에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실상은 ADHD가 아닌 다른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화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그 원인을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이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부모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여기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아니면 몸이 특별한 원인 없이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에이스 지수에서 말하는 10가지 잘 한번 기억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한 개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취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이겨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제대로 정리하면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만 이제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에 2부 영상을 찍을게요. 여기서 챕터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1부 발견, 2부 진단, 3부 처방, 4부 혁명. 그러니까 이 상처를 벗어나서 내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스스로 진단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처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겨내는 과정들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정적 아동기 경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이거 10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서적 학대. 두 번째, 신체적 학대. 세 번째, 성적 학대. 네 번째, 신체적 방임. 다섯 번째, 정서적 방임. 여섯 번째, 가정 내 약물 남용. 일곱 번째, 가정 내 정신질환. 여덟 번째, 어머니가 폭력을 당함. 아홉 번째,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열 번째, 가정 내 범죄 행위. 근데 특별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막 있지 않다라고 해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인 학대, 뭐 신체적 방임, 정서적인 방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아이가 느끼기에 그게 방임이라고 느껴지고 학대라고 느껴지면은 그렇게 해당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부모님이 대화를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스킨십이 많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대요. 이 책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양육자가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여러 가지 표정으로 아이를 자극하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지 않으면 유아의 호르몬과 신경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책에서는 18세 이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지만 스마트폰을 많이 이제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 책에서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치매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서는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저주를 받은 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런 IT 기기가 발달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발달해야 될 전두엽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정서적인 부분들의 결핍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균형적인 발달을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양육자랑 아이랑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 교감이 없으면 그 트라우마나 상처나 그런 결핍이 성인이 되어서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신체적으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18세 이전까지면은 한창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원에 다니고 바쁠 시기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에서는 18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 나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19세, 그러니까 고3에 해당되는 나이잖아요. 고3이 되기 전까지 뭐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부모와의 대화를 충분히 하는 것보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보다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문제집이나 성적에 더 압박감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것들이 대물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해야 하는지, 이게 비단 아이들,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인 우리들, 청년들인 우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리더십으로서 섬기고 가르치는 사회 지도층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런 결핍이 사회에서도 나오면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책을 간단하게 나눠드렸는데요. 다음에 제가 이 책을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으면 정리해서 좀 더 잘 나눌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거 아침에 그리고 어제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고 이 책은 꼭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 옆 사람도 행복하고 내 아이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모두 다 행복하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뜨심TV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 장뜨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